새 학기가 시작된 지 정확히 일주일이 흘렀다. 대한민국 서울, 그 화려한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명문예술고등학교 서림예고의 교정은 겉보기엔 자유롭고 활기찬 예술가들의 요람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날카로운 경쟁심, 그리고 소리 없는 차별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낡았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듯한 교정의 플라타너스 잎사귀들이 촉가을의 스산한 바람에 힘없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직 채 피어나지 못한 옛된 예술가들의 불안하고 여린 심정을 희미하게 대변하는 듯했다. 강하늘. 그는 불과 며칠 전 이곳 꿈에 그리던 서림예고로 전학 온 17살의 소년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늘은 누구라도 한 번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돌아볼 만한 독특하고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듯한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위에서 윤기가 흘렀고 아무렇게나 자란 듯하지만 그마저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풍성한 곱슬머리는 자유분방한 예술가의 영혼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큰 키에 아직 소년의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갸름한 얼굴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크고 맑은 눈빛은 그가 평범한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아픈 사연을 가슴 깊이 품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해 했다. 그의 가느다란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본관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제2무용 연습실 앞이었다. 끽! 낡았지만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방음문이 힘겹게 열리자 넓고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퀴퀴하면서도 익숙한 땀 냄새와 아직 식지 않은 뜨거운 열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먼저 그를 덮쳐왔다. 플로어 중앙에는 이미 17명의 남녀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는 무리의 중심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듯한 백시우였다. 국내 굴지의 아이돌 기획사 연습생을 겸하고 있다는 그는 티 없이 하얗고 깨끗한 피부에 최근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의 트레이닝복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에서 숨길 수 없는 오만함과 뿌리 깊은 특권의식이 노골적으로 흘러넘쳤다. 그는 서림예고의 공공연한 실세이자 동급생들 사이에서 선망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들이우며 캠퍼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그의 옆에는 마치 충성스러운 부하들처럼 늘 그를 우러러보며 추종하는 2~3명의 남학생들이 거머리처럼 붙어다녔고 그들은 시우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과장되게 반응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늘은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으려는 듯 마치 공기처럼 조용히 연습실 가장자리 구석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의 몸짓은 마치 오랜 시간 물속에서 살아온 수생생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뼈마디 하나하나에 타고난 천부적인 리듬감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이 그의 등 뒤에와 정확히 꽂히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백시우였다. 본격적인 현대무용 기본기 연습이 시작되고 하늘이 고난도의 점프에 이은 연속 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아하게 선보이던 바로 그 찰나였다. 시우가 마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연기하며 교묘하게 자신의 발을 하늘의 동선 안으로 뻗었고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하늘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갑고 딱딱한 플로어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어이쿠, 이런,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거기 그렇게 굼뜨게 있는 줄 미처 몰랐네. 워낙 그림자가 짙어서 말이야, 안 보이잖아. 시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사과나 미안함보다는 명백한 조롱과 즐거움의 빛이 역력했다.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과 주변에서 연습하던 몇몇 여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키득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하늘의 귓가에 마치 수십 개의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박혔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용교사의 무심하고 건조한 지적이 이어졌다. 강하늘 군, 첫날부터 정신 안 차리나? 집중하도록. 하늘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며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전 학교에서의 끔찍하고 지옥 같았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바로 방금 전에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단지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단지 보통의 한국 아이들과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언어폭력과 교묘한 따돌림,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이나 운동장 구석으로 끌려가 겪었던 비겁하고 잔인한 물리적인 폭행까지. 그는 이곳, 그토록 오고 싶었던 서림예고라면 분명 다를 거라고, 예술을 하는 순수한 영혼들이 모인 곳이니만큼 그의 남다른 외모보다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먼저 알아보고 인정해 줄 거라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기대마저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배반했다. 아니 어쩌면 이곳 서림예고의 차별과 폭력은 이전 학교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했으며 그래서 더욱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느껴졌다. 마치 부드러운 비단 보자기로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숨막히는 폭력이었다. 그날 이후 백시우를 중심으로 한 무리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은 하늘의 일상을 송두리째 잠식해 들어갔다. 연습실 개인 락커에 넣어둔 하늘의 새 무용화 한쪽이 감쪽같이 사라져 결국 다른 학생의 낡은 신발을 빌려 신어야 했던 날도 있었고, 점심시간 식당에선 누군가 고의로 그의 식판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화상을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학교 SNS 비밀 게시판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는 하늘의 뒷모습이나 몰래 촬영된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함께 그를 인종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악의적인 글들이었다. 우리 학교에 웬 듣도 보도 못한 용병이 하나 굴러들어왔냐? 생긴 건 딱 동남아 불법 체류자인데. 저 깜뚱이가 춤은 무슨 춤을 춘다고? 걔는 아프리카 초원 가서 코끼리랑 같이 바나나나 따먹으라지. 그게 딱 어울려. 서림예고 명물, 춤추는 아프리카 검둥 원숭이 직관 가능, 입장료는 바나나 1개. 지금 바로 서림예고로 오세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차가운 비수가 되어 하늘의 여린 가슴을 인정사정 없이 후볍다. 그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그의 아름다운 춤에서는 예전의 자유분방함과 영혼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만이 검고 축축한 그림자처럼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국내 대기업의 임원으로 늘 해외 출장이 잦은 어머니는 아들의 깊은 고통을 세세히 살필 겨를이 없었고, 아주 어릴 적 이혼한 후 지금은 멀리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짧고 형식적인 안부 통화가 전부였다. 하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힌 상처 입은 어린 새처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학교 뒤편 한적한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하늘의 눈에 중앙현관 게시판에 새로 붙은 커다란 공고문 하나가 들어왔다. 제25회 KPAA 전국 청소년 창작 무용 경연대회 개최 요강.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며 가슴 한구석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하나가 그의 심장 속에서 파르르 떨며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백시우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경멸적인 목소리가 그 여린 불씨를 가차없이 짓밟아 꺼뜨렸다. 어쭈 강하늘, 내까짓게 지금 저런 걸 넘보는 거냐? 어차피 쪽팔리게 예선에서 광탈할 게 뻔한데 뭐 하러 나가서 학교 전체 망신시키려고 발악을 해. 발악을. 안 그러냐 얘들아.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시우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그의 충실한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과장되고 모욕적인 비웃음을 하늘을 향해 퍼부었다. 하늘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에는 뜨겁고 짜디짠 것이 울컥 차올랐지만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어야 했다. 그날 그가 느꼈던 치욕감과 절망감은 마치 날카로운 고드름처럼 그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 모든 참혹한 광경을 복도 저편 낡은 소화전 뒤에 숨어 숨죽인 채 지켜보는 또 다른 눈동자가 있었다. 하늘과 같은 반 여학생 임지수였다.
지수는 반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하고 다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남몰래 하늘의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재능을 전학 첫날부터 이미 첫눈에 알아보고 깊은 감탄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 학년 때 백시우와 그의 무리가 다른 힘없고 내성적인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비겁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하늘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부당하고 잔인한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과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며칠 밤낮으로 그녀의 여린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서림 예고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인 백시우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느라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학교 축제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 미술실에 남아 친구들과 함께 무대 배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두컴컴한 복도를 혼자 지나던 중 희미하게 열려있는 3층 제2부용 연습실 문틈 사이로 아름답고 애절한 선율의 음악 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이끌려 살금살금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창문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달빛만이 무대 전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는 텅 빈 연습실 중앙에서 강하늘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처럼 혼자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몸짓은 마치 한 마리 고독하고 상처 입은 검은 표범처럼 더없이 유연하면서도 폭발할 듯 강렬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분노, 그리고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타오르는 예술혼에 대한 처절한 열망이 복잡하게 뒤섞인 듯한 강렬한 감정들이 그의 아름다운 춤사위 하나하나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찢어진 영혼이 토해내는 처절한 절규였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 저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이 내린 것과 같은 재능을 가진 아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하고 잔인한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이전과는 다른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용기를 내어 하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늘아, 저기 어제 밤늦게 네가 춤추는 거 우연히 봤어.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멋있더라. 하늘은 갑작스러운 지수의 말과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깜짝 놀라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 무용 경연대회 말인데 혹시 아직 관심 있다면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영상만 제출해서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대.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보는 건 어때? 지수에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조심스러운 제안에 늘 깊은 절망감으로 흐릿하게 잠겨있던 하늘의 검고 큰 눈동자 속에 아주 작고 희미한 파문이 이는 듯했다. 익명으로라면,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어쩌면 나도 내 진짜 춤을, 내 영혼의 목소리를 세상에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 아주 작고 가냘픈 희망의 속삭임이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르고 갈라진 그의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하늘은 결국 지수의 진심 어린 격려와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H라는 익명의 예명으로 전국 청소년 창작 무용 경연대회 예선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지수가 특별히 구해준 얼굴 전체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깊게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지만 그의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예술적 아우라는 그 어떤 가면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는 것이었다. 아프리칸 전통춤에서 영감을 받은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리듬과 현대무용의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력이 마치 한 몸처럼 절묘하고 완벽하게 결합된 그의 독창적인 춤은
이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던 새롭고 실험적인 스타일의 결정체였다. 그것은 단순히 현란한 기교를 넘어선 보는 이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고 영혼 깊은 곳까지 뜨거운 울림을 전달하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늘과 지수의 간절한 바람대로 혹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H의 예선 영상은 경연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자마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얼굴 없는 천재 H의 충격적인 등장, 가면 속에 숨겨진 압도적인 실력, 그는 과연 누구인가? 침체된 한국 무용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다 등 온갖 극찬과 수식어가 따라붙으며 H는 단숨에 온라인과 무용계의 가장 뜨거운 스타로 급부상했다. 댓글창에는 그의 경이로운 실력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수많은 글들, 그의 춤 스타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그의 춤을 보고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글들이 마치 홍수처럼 봇물 터지듯 넘쳐났다. 하늘은 밤늦도록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H의 영상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가슴 떨며 읽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벅찬 기쁨과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의 춤을 통해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따뜻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희망이 그의 상처 입은 심장 속에서 마치 거대한 화산처럼 격렬하게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H의 갑작스럽고 화려한 등장은 서림 예고의 절대 권력자이자 자타공인 최고의 스타였던 백시우의 심기를 정면으로, 그리고 매우 불편하게 건드렸다. 그는 H의 예선 영상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먹잇감을 빼앗긴 굶주린 맹수처럼 본능적인 위기감과 함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격렬한 질투심을 느꼈다. 감히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챌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익명 실력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신경질적인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학교 내의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H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혈안이 되었지만 그 H가 바로 자신이 매일같이 벌레처럼 여기며 발 아래 두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 강하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H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찬사가 커질수록 시우는 하늘에 대한 괴롭힘의 수위와 강도를 더욱더 비열하고 악랄하게 높여갔다. 마치 하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불쾌함과 초조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장 손쉬운 상대인 하늘에게 폭력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하늘이 연습실에 잠시 벗어두었던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프리카 여행 중 힘겹게 구해 손수 조각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로 주셨던, 작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 흑단나무 목각 인형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늘은 마치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연습실과 교실복도, 심지어는 학교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지며 울부짖었지만 아버지의 유품인 목각 인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토록 애타게 찾던 목각 인형은 백시우의 개인 SNS 계정에 차갑고 잔인한 조롱과 함께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어제 길바닥에서 웬 시커먼 인형 하나 주웠는데 솜씨가 영 조악한 게 딱 누구 수준이네. 근데 신기하게도 발로 뻥 차버리기 아주 좋게 생겼어. 안 그러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주인을 찾습니다. 아니 안 찾아요. 라는 악의적인 글과 함께 마치 고의로 여러 번 내리쳐 산산조각 낸 듯 먼지투성이가 된 채 나뒹구는 목각 인형의 사진이 여과 없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그의 유일한 온기와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의 일부이자 삶의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다.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하늘에 텅 비어버린 눈빛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죽은 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공허하게 변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두려워할 것도 심지어는 잃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상처투성이 가슴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어나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남은 처절하고도 숭고한 결의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춤으로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 자체로 이 부조리하고 잔인한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그렇게 처절하고도 비장하게 결심했다. 지수야, 나 본선 무대에 설 거야. 더 이상 H라는 이름 뒤에, 저 검은 후드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름 강하늘로 내 모습 이대로 당당하게 무대에 설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침착했으며 그 안에는 마치 수천 번 담금질한 강철과도 같은 흔들림 없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도 모르게 꼭 잡아주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처럼 함께 본선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적으로 하늘을 도왔다. 밤을 새워 함께 공연 의상을 디자인하고 바느질했으며 하늘의 독창적인 안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찾기 위해 수백 곡의 음악을 함께 듣고 편집했으며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적인 연습 상대가 되어주었다. 하늘은 마치 춤에 미친 사람처럼 혹은 춤을 추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밤낮 없이 연습에만 매진했다. 그의 춤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고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의 감정들은 더욱더 격렬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타올랐다. 본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서림예고 교정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겁고 불안한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끊임없이 감돌았다. H의 진짜 정체에 대한 학생들의 폭발적인 궁금증과 백시우의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뒤섞여 온갖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악의적인 헛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캠퍼스 전체를 뒤덮었다. 시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H가 어쩌면 아주 만약에 강하늘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불길한 의심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 만약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자신이 그토록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며 경멸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존재에게 세간의 모든 주목과 찬사를 송두리째 빼앗긴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결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의 귓가에는 국내 최고 로펌 대표이자 늘 그에게 냉혹한 엘리트로서의 무한 경쟁과 무조건적인 승리만을 강요했던 아버지의 이번 대회에서 네가 만약 우승하지 못한다면 우리 백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고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밤낮 없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숨막히는 엄청난 압박감은 시우를 더욱더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더욱더 난폭하고 잔인하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전국 청소년 창작 무용 경연대회 본선 당일이 밝았다.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모여든 저마다 최고의 실력을 자부하는 수십 명의 젊고 재능 있는 10대 댄서들로 가득 찬 대형 공연장의 대기실 안은 손에 잡힐 듯 말 듯 팽팽하고 날카로운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경쟁의 열기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하늘은 애써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백시우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일부러 매우 세게 하늘의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그의 싸늘한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멸과 함께 섬뜩하고도 위험한 살기마저 아주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내까지 더러운 잡종이 감히 어디까지 기어오르나 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네가 있어야 할 진짜 시궁창이 어디인지 말이야. 마치 지옥의 사자가 속삭이는 것처럼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뱉어낸 말은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파멸의 예고였다.
드디어 하늘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후 무대 뒤편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러나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가 본선 무대를 위해 지수와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바로 그 음악 파일이 그 어떤 플레이어에서도 재생되지 않는 것이었다. CD 플레이어는 물론이고 비상용으로 준비했던 USB와 노트북에조차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오류 메시지만 반복해서 화면에 떠올랐다. 당황한 무대 감독과 음향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속절없이 흘러가고만 있었다. 하늘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불길한 직감에 휩싸였다. 백시우의 비열하고도 치졸한 짓이라는 것을. 그의 심장이 마치 바닥 없는 차가운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했지만 이대로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아주 깊고 느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혹은 자신의 운명에 이끌리듯 그 어떤 배경음악도 흐르지 않는 완전한 정적만이 감도는 무대 중앙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당당하고 결연한 발걸음을 옮겼다. 음악 없이 오직 하늘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와 그의 맨발이 차가운 무대 바닥에 쓸리는 마찰음만이 거대한 공연장의 숨막히는 정막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하늘은 마침내 눈을 뜨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몸짓은 때로는 하나의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절규였고 때로는 하나의 간절하고도 순수한 기도였으며 때로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날카롭고도 뜨거운 외침이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빌 사무치는 슬픔과 그리움, 세상의 냉혹하고도 잔인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몸부림이 그의 아름답고도 격렬한 춤사위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마치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다. 무대 위를 가득 채운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신들린 듯한 몸짓에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의 관객들은 마치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듯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함께 숨을 죽인 채 그의 몸짓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의 기술을 아득히 넘어선 보는 이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뜨거운 눈물을 자아내는 장엄하고도 숭고한 예술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을 불태운 듯한 마지막 동작이 끝나고 길고도 무거운 마치 영원과도 같은 정적이 잠시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우레와도 같은 엄청난 박수 소리가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그 뜨거운 환호와 갈채는 아주 한동안 멈출 줄을 몰랐다. 객석 곳곳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훔치고 있었다. 하늘의 온 세상을 전율시킨 듯한 경이로운 무대가 끝나고 잠시 후 다음 참가자인 백시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방금 전 하늘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무대와 그에 대한 관객들의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열광적인 반응에 극도로 흥분하고 이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평소 그가 철저하게 유지하던 냉정함과 계산적인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한 위험한 기색으로 간신히 무대에 올랐다. 그의 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현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공허했으며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처럼 기계적인 몸짓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 어떤 진실한 감동도 영혼의 깊은 울림도 없는 그저 화려하지만 텅 빈 껍데기와도 같은 춤이었다. 그런데 그때 시우의 춤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숨가쁘게 치닫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공연장 전체에 설치된 여러 대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상이 갑자기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서림 예고 차세대 아이돌 스타 백시우, 그의 추악하고도 더러운 과거 행적 대폭로. 라는 자극적이고도 선정적인 자막과 함께 백시우가 이전 학교에서 동급생 여러 명과 함께 다른 힘없는 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는 끔찍한 영상. 이번 경연대회에서 유리한 심사 결과를 얻기 위해 담당 스태프에게
은밀하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매수하려던 비열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내부 CCTV 장면. 그리고 하늘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각 인형을 발로 차고 짓밟아 산산조각 내면서 악마처럼 조롱하던 모습 등이 마치 한편의 고발 다큐멘터리처럼 적나라하게 편집되어 연이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임지수가 오랜 고심과 망설임 끝에 엄청난 용기를 내어 학교 내부 인권센터와 몇몇 양심적인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다. 관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귀빈석에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 충격적인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백시우는 현란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 마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자신의 추악하고도 더러운 민낯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모든 비밀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렸던 모든 명성과 인기 그리고 거짓된 이미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처절하게 느껴야만 했다. 숨막히는 시상식.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의 깊고 진한 감동을 온 세상에 선사한 강하늘에게 대상 트로피와 함께 엄청난 상금이 주어졌다. 무대 전체를 뒤덮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온몸을 성스럽게 비추었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마치 영웅의 탄생을 축복하듯 아낌없는 존경과 진심 어린 찬사의 환호를 보냈다. 하늘은 아직 가시지 않은 흥분과 감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또렷하게 수상소감을 말했다. 저는 오늘 춤이라는 가장 순수한 언어를 통해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저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당하고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약하고 부족했던 과거의 저 자신에게 아주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검고 큰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반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시상식 그 어디에서도 백시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갑고 싸늘한 경멸 어린 시선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피해 마치 죄인처럼 도망치듯 공연장을 빠져나간 후였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텅 비어버린 거대한 무대 뒤편의 어둡고 컴컴한 복도에서 하늘은 우연히 벽에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백시우와 마주쳤다. 시우의 두 눈은 참을 수 없는 격렬한 분노와 견딜 수 없는 깊은 수치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자의 알 수 없는 공허한 절망감으로 시뻘겋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당장이라도 하늘을 갈갈이 찢어 죽일 듯이 형형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하늘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예전에 그 나약하고 위축되기만 했던 어린 강하늘이 아니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빛은 그 어떤 거센 폭풍 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더없이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또한 고요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한때 자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던 바로 그 존재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자신의 새로운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더 이상 백시우는 하늘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하게 쓰러져가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의 존재감은 이미 하늘의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예술계의 심장부라고 불리던 서림예고에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하고 의미 있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불기 시작했다. 강하늘의 기적과도 같은 용기 있는 무대와 한때 하늘의 별처럼 군림했던 백시우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처참한 몰락은 서림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선 깊고도 진지한 성찰과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의 유일한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임지수를 비롯한 몇몇 용기 있는 학생들은 더 이상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비겁하게 방관하지 않고
학교 내에 오랫동안 암암리에 만연했던 부조리하고 비교육적인 관행들과 교묘한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는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거나 혹은 방관했던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성의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둘씩 올라왔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뼈저리게 깨달은 학교 측과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내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한편 백시우는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장기간의 정학이라는 서립예고 개교 이래 유례 없이 무거운 중징계를 받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국내 굴지의 대형 아이돌 기획사와의 연습생 계약 역시 당연하게도 즉시 파기되었다. 한때 하늘의 별처럼 그를 떠받들고 그의 권력에 빌부터 기생했던 수많은 친구들은 마치 거대한 배가 난파되자 흩어지는 생쥐들처럼 썰물처럼 그의 곁을 떠나갔고,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이자 늘 그에게 냉혹한 엘리트로서의 무한 경쟁과 무조건적인 승리만을 강요하며 그를 옥죄었던 그의 아버지마저 깊은 실망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차갑게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지독한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과오들과 괴물처럼 뒤틀려버린 추악한 내면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연습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홀로 남아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한없이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마치 유령처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완전한 반성이나 진정한 의미의 개과전선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너무나도 일렀지만, 그의 강철처럼 단단하게 닫혀있던 이기적인 마음속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어쩌면 길고 어두운 죄악의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비춰오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몇 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서림예고 교정을 황금빛으로 부드럽게 감싸던 어느 평화로운 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학교 연습실 한가운데서 세상 모든 것을 잊은 채 혼자만의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한결 성숙해진 춤사위에는 이전에 처절했던 아픔과 견딜 수 없었던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킨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강인함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희망의 메시지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고된 연습을 모두 마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연습실을 나오던 하늘은 복도 한 구석 창가에 기대앉아 자신과 비슷한 어둡고 이국적인 피부색을 가진 한 어린 신입생이 잔뜩 풀이 죽어 홀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하늘은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주며 온 마음을 담아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절대로 너의 아름다운 색깔을 스스로 잃어버리거나 부끄러워하지 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너만의 빛을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소년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작은 놀라움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햇살처럼 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늘은 그 해맑고 순수한 미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함께 잔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의 춤이, 자신의 상처 입었던 영혼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절망 속에 홀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가벼워진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